예,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재입니다. 지난주에 필기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필기시험 합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유치처에서 직원, 사무관, 체험과장 등 체험과에서 13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5급, 7급 국공채 및 지역인재 7급, 민간경영자 5급, 7급 채용 면접위원을 역임하였고 또한 해양수산부 등 다수의 부처 공무원 청면접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프라임 세종영양평가학원 전임 강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체험과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면접시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체험과의 타부서 근무 시에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면접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불합격한 수험생이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직접 상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체험과에서 면접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회의 합격자 결정 사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면접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면접시험 준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시험 준비 필수입니다. 면접시험도 다른 필기시험과 같이 수험생 실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험으로서 우수, 보통, 미흡 등 면접시험 성적이 면접위원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공채 면접의 경우는 공직가치 및 직무역량 분야 등 분야별로 면접을 별도로 진행함에도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는 수험생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면접 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면접시험 준비를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수당 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귀하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당신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험생의 경우 민원인에게 여러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반면 두 번째 수험생의 경우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첫 번째 수험생의 답변은 단순히 준법 정신만 고려한 반면 두 번째 수험생의 답변은 준법 정신 외에 적극적인 행정, 즉 봉사하는 자세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변 내용을 보시면 답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면접위원 질문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에 따라 면접시험 성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면접에서는 1차 질문과 답변 외에도 면접위원의 후속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면접시험에서는 후속 질문을 연속으로 2번 진행하게 되면 수험생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속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도 공무원이 되랍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암시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길거리 가다가도 잠자기 전에도 항상 간직하면 면접 시 답변할 때도 본인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봅슬레이 운동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하여 코스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항상 공무원이라는 마음을 품고 면접시험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구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2명이 모두 공무원임을 명심하고 면접위원 질문 답변 시 지극히 공무원 생각과 유사하게 답변한 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시험 준비 필수 요소입니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과 직접 마주하여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말을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 표정, 시선, 손짓 등 행동 요소가 3대 요소입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고 적극적이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을 배려하여 핵심 사항 중심으로 결론부터 언급하는 두 가지 답변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부터 이야기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면접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답변이 길어지면 면접위원이 끊을 수 있으므로 결론부터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면접 중간에 답변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혹은 답변이 정말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발언을 개선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발언 연습이 필요한 바 혼자 또는 가족 앞에서 아니면 스터디 그룹에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핵심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과 읽는 사람을 배려하여 글씨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대부분 여기 PPT 자료처럼 계절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동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많은 면접 문제를 풀면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한데 면접 관련 책자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르다는 것은 예의와 품격을 갖추어 행동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질문에 경청하는 모습,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의사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대화에서부터 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경청하는 연습이 필요한 바 표정이나 시선, 손짓 등 표현 방법을 거울을 보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면접위원 질문과 답변 시 면접위의 눈을 응시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면접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응시하는 면접시험은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으로서 여기서 역량 면접이라 하면 특정 지위 수행에 성공적인 사람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여 해당 직무 역량을 설정한 후 동직위에 지원한 사람이 이러한 직무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평가하는 인사기법입니다. 즉, 능력은 개인 측면의 보유자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역량은 조직의 성과 차출을 위한 개인의 자질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은 이러한 조직의 성과 차출을 위한 개인의 내적 특성, 즉 역량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평가 내용은 공직가치와 직무 역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공직가치 평가라 하면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근본 가치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 역량 평가는 구공무원에 요구되는 분석력, 의사소통 능력, 조정 능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가치 강의 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정 요소는 공무원 임용용 시험령 제5조 제3항 각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두 번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세 번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다섯 번째,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은 총 40분, 그 다음에 과제 작성을 포함해서 30분 등 총 70분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접 시간 40분은 개인 발표 10분 내외, 개인 면접 3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개인 발표는 발표문 작성돼서 개인 발표문을 10분간 작성한 후에
5분간 개인 발표를 하고 5분간 개별 질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개별 면접은 경험 및 상황 문제를 가지고 응시장 대기장에서 개별 면접 과제를 20분간 작성한 후에 면접장에서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발표는 한 문제, 개별 면접은 보통 경험 제시형 문제 한 문제, 상황 제시형 문제 한 문제 등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면접은 출신 학교, 지역, 피기업 성적 등의 자료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오로지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개인 발표 자료 작성과 개별 면접 자료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 유형입니다. 첫 번째, 개인 발표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유형이고, 경험 면접은 개인이 겪었던 경험 사례를 묻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상황 면접은 각종 가상 업무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발표는 정부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라는 등의 문제로 10분간 메모한 후에 발표 및 질문을 통해 실시하는 면접이고, 경험 면접은 편견을 극복한 경험,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 본인이 작성한 경험 관련 지를 통해 실시하는 면접입니다. 또한 상황 면접은 당신은 주민센터 주문관인데 한 노숙자가 매일 동 주민센터 화장실을 이용하여 씻고 있다. 주민들이 노숙자를 쫓아달라며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본인 작성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면접입니다. 다음 면접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급 면접 시험은 무자료 면접, 즉 브라이드 면접 방식으로서 시험위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피시험 성적, 연령, 출신 학교, 병역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 선정부서인 시험 출제과와 면접위원 시행부서인 공개청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위원 명단은 면접 당일까지 외부와 일체 격리된 국가고시센터에서 관리하다가 면접 당일 시행부서에 인계합니다. 그 인계한 후에 면접장에서 면접위원을 무작위 추첨하여 각 면접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접시험은 당일 면접시험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시험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면접 진행 절차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대기장 입구에 붙어있는 본인의 면접조와 면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 후 대기장에 들어가서 본인의 면접조와 순번이 붙어있는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진행요원이 출석 확인 및 응시 요령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은 면접시험 평점표 2면을 작성을 한 후에 20분간 개별 면접 과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한 개별 면접 과제는 개별 면접 과제 작성 용지는 모두 시험관리관이 면접위원에게 전달하므로 본인 면접 과제 작성 용지를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응시자 대기장에서 준비가 끝나면 각 조별 응시번호가 빠른 순서로 한 명씩 발표문 작성대로 이동하여 개인 발표문을 10분간 작성하게 됩니다. 발표문 작성자에서 개인 발표문 작성이 완료되면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시험관리에게 응시표, 신분증을 제출한 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시간이 되면 면접실에 입시하여 개인 발표 10분, 개별 면접 30분 등 총 40분간 면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면접실 평면도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면접실 출입문 정면 혹은 왼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입시 안내에 따라 입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면접실에 입시하면 정면에 면접위원 2분이 앉아 계시고 그 2분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면접실 퇴실 후 개인 발표 자료 등은 시험관리관에 제출하고 응시표, 신분증, 본인 물품 등을 수령한 후에 설문 작성장으로 이동하여 설문 작성 후에 귀가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각 면접조 1번, 2번 순번자는
일정 시간 대기하다가 귀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후조 문제도 오전조와 동일하므로 보안 유지를 위해 대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격자 결정 방식은 공무원 임용령 시명령 제2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수는 피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하고 보통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피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미흡은 피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됩니다. 제가 합격 인원 계산 방식을 아래 예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발 예정이 100명이고 피시험 합격이 100명이고 피시험 합격 인원이 1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면접시험 종료 후 우수 수험생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10명은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을 하게 되고 미흡 수험생 5명은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됩니다. 보통 수험생의 경우 105명은 우수 인원 이 10명을 제외하고 피시험 성적 순으로 90명만 합격하고 15명은 예비 합격자로 남게 됩니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최종 합격 인원이 초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통을 받은 수험생 중 90번째 수험생이 5명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하여 총 104명이 합격을 하고 예비 합격자가 11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시험 평점표입니다. 이 양식은 작년도 양식인데 아마도 올해도 동양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양식표를 보면 특히 응시번호 앞부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접에서 응시 지역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역별 번호에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면접 복장은 정장의 경우 남녀 모두 진한 남색이나 검정색이 무난하고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는 무늬 없는 흰색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맞는 스타일이 좋은데 과도한 스타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비교적 무난한 복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인 면접위원도 튀는 복장은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자 수험생의 경우는 대부분 올림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접위원들은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단정한 스타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인사육체는 면접 복장은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라고 아마 이번 면접 합격자 발표 시에도 아마 공고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터디 그룹 운영입니다. 먼저 필요수입니다. 면접시험에서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시험은 자신의 말을 통해 평가받는 시험인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말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터디 그룹을 통해 목소리의 톤, 크기, 속도 등 자신의 언어적 습관과 시선 처리, 제스처 등 비언어적 습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그룹은 카페, 학원 등을 통해 쉽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편성을 권장합니다. 또한 지루함, 유사 질문을 피하고 교차 점검을 위해 조인 스터디도 가급적 운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직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공직가치와 직무 역량은 이번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인 발표에서는 공직가치 위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개별 면접에서 면접원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이러한 공직가치를 포함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무원 지원 동기, 직무에 필요한 역량, 자신의 강점, 장점 등을 언급 시에도 이러한 공직가치를 연계하여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공직가치란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는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관이 있는데 국가관은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가치로서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사명감, 역사의식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직관은
업무 실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치로서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준법의식, 전문성 등을 말하는 것이며 윤리관은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 가져야 할 가치로서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성실성, 적성 등을 의미합니다. 단기 공직 가치는 면접 시 많이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 가치별 행동 준칙입니다. 첫 번째, 국가 간의 애국심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며 헌법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민주성은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 행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공직 간의 책임성은 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요구에 사명감을 가지고 응하는 것을 말하며, 투명성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성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법과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윤리관의 청렴성은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외부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여 공자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직무 역량입니다. 첫 번째 역량이 분석력입니다. 분석력은 주어진 상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며 핵심 이슈를 밝혀내는 것을 말하며, 상황인식 판단력은 발생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 예방책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관리 능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관리 능력은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실 게 이 분석력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란 조직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연계하여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협상력은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능력이란 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한 쟁점을 규명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팀워크 지향력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와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의사소통력이라든가 또 협상력, 또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조정한다는 조정 능력, 요 세 가지는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역량으로는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객관적 분석을 통한 상황 및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의 이익을 반영하는 대안을 도출하며 이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획력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표, 미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전략적 사고력이란 조직 내 외부 환경과 비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의력이란 새로운 지식, 정보,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갈등 관리 능력과 창의력, 특히 최근에는 창의력 묻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12가지 직무 역량도 면접 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억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공정한 직무 수행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이 있으며,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또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가 있으며,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부분에서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부동산 거래 등 거래 신고가 있으며,
17조에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 청탁 및 수수 금지하는 법률, 즉 김영란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김영란법도 나중에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무 및 금지사항으로서 6대 의무와 금지사항을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대 의무는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 공정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이 있으며, 금지사항으로는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회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직가치 문제를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혹은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자세, 법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요구에 사명감을 갖는 책임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성 및 전문성, 사적이나 외부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 또 업무 추진이 필요한 정치성과 투명성 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무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본인은 그 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노력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앞 질문과 비슷한데 이 본인의 노력 부분들을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성이라고 답변하면 평소 정직하게 생활한 사례 등을 언급한 후 공무원이 되더라도 평소 성격대로 정직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면 되고, 창의성이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평소 창의적인 활동이나 창의성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도 공무원의 부패 문제를 언급하면 공무원인 면접인이 기분 나쁠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주로 부처 간 불협합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급자 충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자, 상급자는 자신보다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겠죠. 자신보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관계 경험을 한 분이므로 자신에게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선행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선행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돌 원인이 자신에게 기인한 경우는 적절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거듭 고민해도 상급자 본인에게 기인한 경우라면 사적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공직에서 구급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경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실 게, 이제 앞으로 구급으로 진급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 집행에서 서포터이면서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접점을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접점하는 얘기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의미겠죠. 상급자 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원인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 좋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기반이 되어 더 높은 직급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장점, 강점 또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도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 필요가 있으며, 장점은 조직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단점은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추가하여 답변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장점 또는 강점 언급 시에는 공직가치와 연계하여 답변하되, 공직가치 중 본인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언급하여 답변하고 본인의 평소 노력 부분도 추가하여 답변하기 좋습니다. 혹은 또 본인의 좌우명, 인생관, 인생의 지표가 되는 사람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 접근행정, 최근에 접근행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접근행정은 인사혁신처 또는 각부 쪽 홈페이지 접근행정을 참조해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개별 면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개인 발표 면접 후 진행하는 경험 및 상면접으로, 경험 면접은 경험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하는 것이고,
상황 면접은 특정 상황에 대한 답안에 대하여 시하는 면접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경험 문제는 당신이 편견을 극복한 경험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해당되겠고, 상황 문제는 우리나라는 점차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관으로서 고령화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라는 질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수험생 본인이 응시자 대기장에서 작성한 개별 면접과제 작성 용지를 가지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험 및 사업 면접 상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면접 과제 작성입니다. 개별 면접 과제는 개별 면접을 위해 사전에 기초 자료로 작성하는 과제로서 개별 면접 문제는 일반적으로 2개의 문제, 과거에 3문제 나왔지만 요즘은 2문제만 나옵니다. 두 개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경험 제시형 문제 1개, 상황 제시형 문제 1개씩 출제가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특정 상황에서의 판단 등을 작성하여 질문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유형은 경험 제시형 문제는 개인이 겪었던 경험 사례를 묻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유형이고, 상황 제시형 문제는 각종 가상 업무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유형입니다. 답안 작성은 서술식보다는 개조식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서 개조식이라 하면 여기 보이는 제가 작성하는 이 파워포인트 이 작성 양식입니다.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와 같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모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방식이라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지는 A4 용지 한 장이며 여기 보이는 NCR 용지에 작성하는데, 이 NCR 용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뒷면에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면을 꼭꼭 눌렀어야 뒷면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는 일반적으로 상황 개요, 해결 과정 및 결과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가급적 공주에서의 적용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차 유형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줄 또는 네모, 동그라미, 점을 사용하고, 기타 방법으로는 1, 가로 1, 가 또는 1, 네모, 동그라미로 사용하는데, 보통 강조는 삼각형이라든가 당구장 표시, 화살표 등으로 사용합니다. 답안은 면접위원이 보기 좋도록 글씨를 또박또박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도형자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작성 시간은 20분인데 경험 문제보다는 답안 작성이 어려운 상황 문제보다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성은 가급적 18분에 끝내고 검토를 2분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작성한 개별 면접 과제 작성 용지를 제출하면 본인 보관용 용지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접 시간까지 상당 시간 소요되므로 작성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개별 면접 과제 작성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 경험 문제 작성 양식입니다. 작성 방식은 상황 개요, 해결 과정, 결과, 공지의 적용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계별 제시형 경험 문제 양식으로서 작성 방식은 1단계, 2단계, 3단계, 다음에 공지의 적용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 제시형 상황 문제 양식으로 문제적 분석, 해결 과정, 공지의 적용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로 결론 제시형 상황 문제 작성 양식으로 상황 개요, 해결 과정, 결과, 공지의 적용 등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기서식 외에 문제 상황에 따라 작성 순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별 면접까지 작성 용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은 두 개의 문제일 때 작성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 용지는 세 문제 구성 시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최근에는 세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험 문제는 과거의 행동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응시자가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알아내는 핵심은 그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실제 행동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접위원의 역할은 응시자의 정보들 중에서 평가 요소와 관련한 응시자의 행동 사례 수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험 면접은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이 초점인 것입니다. 다음은 미리 정리해야 할 경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하고 싶은 경험 사례입니다. 권하고 싶은 경험 사례입니다. 정기적인 봉사 경험이라든가 여행, 국토 대장정 등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육체적 활동을 경험한 사례라든가 대학에서의 다양한 내외부 참여 경험, 이거는 좀 경험이 중요한데 특히 동아리,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의 활동 경험도 좋은 경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하지 않는 경험 사례입니다. 이 권하지 않는 경험 사례는 아주 오래전 활동 경험이라든가 시험 준비 과정 등 모든 응시자에게 공통적인 경험 또는 대학 전공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전문적인 경험 혹은 가족, 친지 등과의 인간관계 등 검증하기 어려운 경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방식입니다. 질문 방식은 주로 스타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스타 방식이라 하면 시츄에이션의 S, 태스크의 T, 액션의 A, 그 다음에 리절트의 R을 따서 스타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상황 또는 과제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경험 제시 등 언제, 어디서, 무엇 등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고 지원자의 행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자의 행동, 역할,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요합니다. 극복 과정, 어려웠던 점, 극복 과정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 등에 대한 질문이 해당되겠고 행동의 결과는 지원자의 효과적인 해결 방법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 그 결과, 또 그 행동이 적절했는지 여부 및 주변의 평가, 또 이를 통해 배운 점, 여타 어려운 점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배운 점이나 주변의 평가 등을 행동의 결과로서 꼭 기억해 두시기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구체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과제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이룬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든가 혹은 맨 먼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본인의 그 경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혹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당시 특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그때 취한 행동들 중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조치는 무엇입니까? 혹은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현재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인데 이 두 가지 밑에 두 가지는 그 결과에 대한 질문에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잘했다는 부분,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등이 있는지를 꼭 질문할 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사학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학면접은 향후 직무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면접입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 행동,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경험 면접을 바탕으로 사학 면접을 통해 실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학 면접은 미래의 직무 상황에 대한 질문이 초점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항 문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분석입니다. 문제점 분석은 제시된 문제의 핵심, 발생 원인, 문제가 되는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질문제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수당 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기화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당신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이 아닌데 지원해달라는 그 뜻이겠죠. 즉, 이 문제에서의 문제점은 규정을 위반하여 복지수당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무사한 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공무원의 무사한 일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무원의 적성 부족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시오라는 질문이 있고, 공무원은 무사한 아니란가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매우 그렇다가 14.4%, 약간 그렇다가 43.3%로 합치면 57.8%로 공무원은 무사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도 국민들이 공무원이 무사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무사 아니라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 해당 문제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해도 무방하나 면접위원 질문에 대비하여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결방안 제시 단계입니다. 해결방안 제시 단계는 발생 원인들을 감안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제시 문제점에 대응하여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 규정 위반 사례입니다. 대상이 아닌데 민원 복지수당을 지원해달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규정 위반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해결 방안은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되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특히 여기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예는 공무원의 무사한 경우에 적극 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결정하되 반드시 그 결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후속 질문입니다. 후속 질문은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 방안 제시 사유 및 구체적인 방안, 또 제시 결과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질문할 수 있는데 후속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발표 부분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면접 질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상황 인식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고려할 점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판단 사유로서 그렇게 조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치 시 고려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근거 부분, 조치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단계별 조치 방안은 무엇이고 세부 사항을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 예측 및 대응책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결과 또는 영향입니다. 결과, 영향, 어떤 결과 영향이 있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일 거고, 그런 조치에 대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임명된다면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거는 공직의 적용,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교훈을 얻겠냐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발표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발표 면접은 평가 요소와 관련한 주제가 주어지며 지원자는 10분간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 앞에서 지정된 시간인 5분 이내에 발표하며 면접위원은 발표 내용에 대해 후속 질문을 실시하는데 주로 공직가치 및 관찰 가능한 요소, 즉 논리성, 자료 분석력, 문제 해결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예의 분명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 발표 면접은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찾아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명쾌하고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면접 문제는 최근 주로 공직과치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공직사회 문제점에 대한 개선 문제, 일반 정책 관련 문제 등도 출제됩니다. 메모 작성 시간은 10분이므로 8부분가량 메모 작성 후에 남은 시간은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문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모는 별도 작성 용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에 별도 작성 용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지에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이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 시 살을 붙이는 것 연습이 필요합니다. 면접위원은 문제지만 갖고 있을 뿐 메모 내용이 없이 수험생 발표 내용만을 청취한 후 대략 2 내지 3개 문제를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 목차인 개선 대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며 메모 작성 후 면접 이동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므로 추후 아이디어를 보완하거나 면접위원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목차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문제점, 3번 개선 대책 순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맨 앞에 취지 배경 또는 맨 뒤에 기대 효과, 각오 다짐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배경은 주어진 문제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문제점은 생략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시된 경우 해당 항목은 발표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선 대책은 공직가치 또는 정책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배경 지시로 작성하고 기대 효과와 각오 다짐은 포함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배경 지시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5분 발표 질문지 양식입니다. 5분 발표 질문지 양식은 유의사항, 질문, 메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질문지 외에 별도의 작성 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메모란이라든가 또는 여백, 이런 여백이라든가 뒷면 등을 활용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발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 전 준비입니다. 메모 작성 후 작성당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활용하여 메모 작성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 시간 또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면접자 입장 전 반드시 작은 목소리로 발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장 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자료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속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면접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실에 입장하면 정면에 면접위원이 앉아있으므로 가볍게 목련을 한 후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옆에 딱 서서 안녕하십니까. 응시번호 혹은 면접자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가서 작성하면 되는데 자리에 앉기 전에 면접위원이 별도 말이 없으시면 별로 언급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언급 후에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착석 후에 앉아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 발표 내용을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이 끝나면 인사하고 입구에서 가볍게 목련한 후에 퇴장하면 됩니다. 다음 발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에 전체 목차별 구체적인 내용 순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은 발표에서 미흡했던 점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 5분을 적절히 배분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은데 취지 및 배경은 가급적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문제점, 개선 대책 위주로 3, 4분간 발표하십시오. 나의 각오, 마무리 발언도 약 3초 내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5분 동안 발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면접을 해봐도 보통 수험생 경우는 2분 내지 3분 정도가 대략 발표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을 다 채우지 못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면접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후속 질문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발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면접인이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되 작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부분 발음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으므로 느리다는 느낌으로 발표하십시오. 저도 지금 강의 내용이 좀 빠릅니다. 저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발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1초, 2초 이 간격을 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개인 발표 시간이 10분입니다. 그 10분 내에서 여러분들의 발표 시간이 2분, 3분이면 나머지 질문 시간이 7분으로서 5분보다는 2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표 시에 천천히 발표하고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한 1, 2초간 띄우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표 시 시선은 양 면접위원을 고루 보면서 발표하고 발표 용지를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들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 용지는 무릎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질문 시에도 답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후속 질문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입니다. 개인 발표는 발표 후속 질문 발표 시간 5분 포함하여 약 10분 정도 진행되는데 후속 질문은 대략 2 내지 3분 정도로 예상되며 질문 내용은 발표 주제와 관련된 외에도 기타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공직 가치와 관련된 질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변 시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질문을 받을 때는 경청하고 있다는 취지 표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질문을 면접인에게 시선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답변할 때는 질문한 분 외에 다른 면접위원에게도 가끔 시선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 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시 주제가 왜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 조직 내 외부적으로 필요성으로 분류하여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우선순위 관련 질의인 경우 제시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심각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기준 제시를 통해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답변하면 됩니다. 또한 개선대책 우선순위 관련 질의인 경우는 제시한 개선대책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무엇이 우선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기준 제시를 통해 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관련 질의의 경우는 개선대책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모니터링 계획 등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방법 관련 질의는 이 정책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를 확정하고 대상자별 홍보 방식을 확정해서 홍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홍보 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도 언론 홍보나 인터넷 홍보, 인쇄 홍보, 5개국 홍보, 해외 홍보 등을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처 갈등 관련 질의입니다. 이 질문도 면접에서 종종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진행할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처 간의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경우 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후에 조정 방안을 확보해서 그 대화를 마련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요소로서는 장애 요인 관련 질의 있습니다. 예상되는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직원 참여도가 부족하거나
불확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의미로 마무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는 공무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면접시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특히 면접은 2명 모두 공무원을 감안하여 반드시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답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직전 동기 답변입니다. 시험 준비 시 항상 나이, 강점 및 생활 시절을 공직가치관과 연계하여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이 공직가치관, 제가 앞에서 공직가치관을 설명했습니다. 이 공직가치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공직가치관과 연계하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봉사정신, 책임성, 공정성, 청렴성 등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후속 질문 시에는 자신의 강점 또는 역량을 위해 본인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과제 질문 준비입니다. 응시자 대기장에서 응시자 개별과제를 작성 제출 후에 개인 발표 작성자로 이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험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후 제출하면 답안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문제, 작성한 그 개별과제 작성 용지는 본인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하고는 다 제출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시자 대기 시간 및 발표원 작성장 이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답한 내용에 대한 후속 질문을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역시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발표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문 작성자에서 개인 발표 문제를 작성한 후 면접장으로 이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동 시간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표전에 대한 후속 질문을 반드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장 이동 후 면접시 이슈 직전에 잠시 시간이 있으므로 발표자에 대해 발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전 확인 사항입니다. 세무직, 교정직 등 특정 진열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무직의 경우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교정직의 경우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처럼 전문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정학 개론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론, 형법, 세법 개론, 통계학 개론 등 해당 과목 전문 용어는 숙지하고 개괄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통지청 등 지원 관련 부처가 있겠죠. 그 지원 관련 부처에 대한 지원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책이나 하고 싶은 일 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 기술직과 같이 갈 수 있는 부처가 많은 수험생들도 희망하는 부처에 대한 희망사유, 관련 업무 등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의 경우 반드시 그 부처에 가지는 않지만 혹시 질문하는 경우에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적극 행정을 제가 강조합니다. 적극 행정은 최근 이슈가 되므로 인사처, 각 부처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설할 면접 강의는 인터넷 강의와 면접 시뮬레이션 두 가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 수업은 현직을 경험한 제가 실전과 거의 유사하게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 수업은 총 3회차로 구성할 예정인데 적용된 문제를 가지고 1, 2회는 조별 수업, 3회는 개인별 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면접 시뮬레이션은 조별 수업으로 스터디 그룹 편성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지인 또는 카페 등을 이용하여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강의 책자를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원 방문 수업 외에 온라인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원격 화상을 통해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대1 시뮬레이션과 스터디 그룹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인 강의 자료를 참조하여 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학원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